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나 저한테나 크게 실수하고 살아온 적 없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정신 나간 집구석이랑 얽혀서 결혼까지 할 뻔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 정도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줄 몰랐었는데 남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세상에 나 같은 등신이 또 있나 싶네요. 제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다 듣고 제 욕을 해도 좋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이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건 이번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원래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저쪽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묵묵히 다 들어줬습니다. 원체 그쪽 어른들은 몸이 자주 아프신 분들이고 병원도 허구한 날 다니셔서 허약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고 하니 정도껏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남자친구건 예비 시어머니건 아주 입만 열면 그놈의 조건을 따지는데 솔직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더 손해인지를요. 허구한 날 병원 들락거리는 병든 홀어머니에다가 예비 신랑 밑으로 딸린 동생만 줄줄이 둘이나 더 있는 집구석 사정에 정작 예비 신랑은 집안의 장남인데다가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모아둔 재산은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지금 어머님과 동생들이 살고 있는 그 전셋집이 재산의 전부랍니다. 그마저도 오래된 낡은 빌라인데다가 전세 대출 빼고 나면 6천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그 돈은 시댁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이었고 저희 결혼하는데 한 푼도 빼서 보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건 남편과 바로 밑에 여동생 한 명이 전부였는데 그나마 여동생은 월급으로 200만 원 정도 벌면서 자기 앞가림 정도나 하는 수준이었고 제 남자친구가 연봉 4천 정도를 받고 있었어요. 연봉 자체로만 보자면 크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지금껏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을 정도로 시가 식구들이 제 예비 신랑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하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온 식구들이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도무지 돈을 아낄 줄을 모르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 남자친구가 올해 33살인데 그 나이 먹도록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죄다 어머님과 동생들이 다 가져다가 펑펑 쓰면서 살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식구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이미 20대 중반에 독립해서 혼자 나가 살고 있고 직장도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연봉도 빵빵하고 미래도 안정적입니다. 나중에 남동생 장가갈 때 해줄 아파트를 부모님이 미리 해주셔서 그거 받고 나가서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몇 년 전까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일하기 싫으시다고 해서 다 정리하시고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유유자적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서울에 오피스텔 2채와 원룸 건물 1채를 갖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생활비와 부모님 노후 준비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오피스텔 1채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고 지금도 거기에서 살며 회사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돈도 꽤 많이 모았어요. 연봉 자체만으로 보면 남자친구랑 제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만 2억이 조금 넘습니다. 다만 제가 저 남자보다 대외적인 시선에서 부족한 것 딱 하나를 꼽자면 나이입니다. 제가 남자보다 1살 더 많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1살 차이 연상연하는 큰 흠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거 서로 다 알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큰 상관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연하라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전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는 최소 1살이라도 저보다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젠 연하가 아니면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건가 싶은 자괴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끈질긴 구애와 설득에 마음을 열었고 연애하는 동안은 참 좋았어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도 알아가게 되고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남자가 성실하니까 우리 둘이 사는 건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연애 초반에는 결혼 생각까진 전혀 하지도 않았고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그때는 서로 나이도 적지 않았고 정이 들어버려서 결혼해야겠다 싶었죠. 지금까지 제가 사회생활도 나름 오래 했고 사회 경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왜 결혼에 대해서는 대충 할 때가 됐으니까 별 생각 없이 진행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제조사, 가격, 카메라 배터리, 보증기간 등등 꼼꼼하게 따지면서 사는데 왜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만나면서 외모, 집안 조건, 학벌 등등 보고 따져봐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말 잘 듣는 착한 남자고 서로 홍기가 꽉 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완전히 파토가 나버린 지금에 와서야 그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싶어요. 제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는 1년 6개월 정도만 했어요. 연애 시작한 지 1주년 만에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빨리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둘 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시간 끌 필요 있냐면서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싶었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저희 집이 여유가 있고 제가 서울에 오피스텔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대출 한 푼도 끼지 않은 완전 자가인데다가 제가 은행에 적금과 펀드로 2억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이었고 저한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서 꼭 양쪽의 형편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남자라면 집을 해와야 하는 법도 없죠. 그냥 서로가 좋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면 서로의 능력에 맞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엄마라는 사람이 제가 가진 재산과 오피스텔이 그렇게도 탐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엄마와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해서 시댁집 사는데 보태달랍니다. 이건 진짜 무슨 경우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거절했고 지금 오피스텔이 제가 다니는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냐고 곤란하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쪽 어머니의 입장은 어차피 오피스텔은 아파트도 아니고 살아봐야 저희 둘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 낳을 생각하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 어머니 살고 있는 전세금 빼고 제 오피스텔 팔아서 돈을 합치면 남은 시댁 식구들이 살만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면서 다 함께 아파트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제 돈으로 자기 식구가 살 집을 얻어서 모시고 살라는 소리밖에는 더 됩니까? 그 집안 전셋집 빼봐야 은행 대출 갚고 나면 6천만 원 정도 남을 텐데 제 오피스텔 시세가 최소 3억 가까이 합니다. 제가 돈으로 아파트 얻어서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생들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 앞에서는 부모님 핑계를 대며 적당히 거절했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내 집 팔아서 합치고 다 같이 살자고? 난 절대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어. 그런데 자기 동생들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엄마는 절대로 시집살이 시킬 사람이 아니라네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다 착하고 인자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식들 입장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제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동생들 하나하나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아끼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식일 때 말이지 남의 자식인 저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겠나요? 게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시어머니는 결국 남일 뿐인데 한 집에서 편하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건강도 좋지 않아서 허구한 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집안 살림을 맡겨놓고 속편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끝까지 남자친구에게 당신네 식구들과 합가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이 결혼은 하지 말라며 반대하셨어요. 특히 아빠는 자기가 사준 집을 팔아서 왜 시댁이랑 같이 살라고 하냐면서 그럴 거라면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시고 결혼이 파토날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남친 엄마와 함께 또 셋이 만났어요. 내가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혼자 다니겠니? 같이 사는 게 정 싫다면 너네가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어라. 남자친구는 옆에서 계속 오피스텔 팔고 넓은 집 구하면 안 되겠냐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진짜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정도 다 떨어져 버릴 정도였죠.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지금 당장 월세를 내놔도 바로 사람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좋은 물건입니다. 실제로 아빠가 매입했을 때보다 가격도 더 많이 올랐고요. 회사 근처에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어디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으라고 하면 서울 외곽에 쓰러져가는 빌라로 들어와 매일같이 시어머니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신혼집을 시댁과 남편에게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침 제가 살던 집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제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차리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자기 식구들만 생각하면서 제가 양보하고 제 돈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하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그전까지는 진짜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조금 기분 나쁜 요구를 해도 그냥 어지간한 건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 집 엄마가 제게 전화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거나 딸기가 먹고 싶다 같은 소리를 하면 주말이나 퇴근길에 사다가 남자친구 통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제가 먼저 자기 부모에게 잘하면 남자친구도 그걸 보고 저희 부모님께 똑같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에게 공깃밥 한 그릇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상견례 때도 6명분의 식사 예약을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돈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리고는 저희는 부모님 두 분과 제가 나갔고 남자친구 쪽에서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과 그 집 둘째 딸이 나왔어요. 식사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기분 좋은 자리라며 술도 한 잔 시켰는데 나중에 상견례 끝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식사비를 안 주길래 결국 제가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깜빡 잊었다며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대충 안 주고 뭉개면서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식대가 30만 원 정도 나와서 절반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술은 아버님이 시키셨잖아. 술값까지 내가 반을 줘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냥 식사비 절반만 받았어요. 당연히 술을 저희 아버지가 주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식사 대접한 게 얼만데 돈 10,000원 더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 1살 더 많은 게 아주 큰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제 얼굴 볼 때마다 트집을 잡으시고 자기 아들이 너무 착하고 싫은 소리를 못해서 결국엔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후려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봐야 그 아들 나이가 33살이고 제가 딱 1살 더 많습니다. 아들이 판검사 의사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한 푼 없고 버는 족족 전부 자기 식구들 뒷바라지하는데 다 쓰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들 앞세워서 장사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며칠 전에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본인이 자기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옛말에도 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친구 하나라면 몰라도 그 어머니란 사람이 고쳐지겠어요? 60이 넘은 나이까지 평생 저렇게 사셨을 텐데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 착하고 능력 있는 33살 아들을 본인이 좋은 선자리 주선해서 어리고 능력 있는 여자한테 장가 보내시고 저는 앞으로 혼자 노처녀로 살랍니다. 이전까지 결혼을 서두를 생각도 없었고 특히나 어린 신랑을 돈으로 사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오피스텔이 탐이 나신 건지 제 돈이 탐난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 앞세워서 그게 무슨 거지 같은 심보인가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면 나이 먹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불쌍해서 데리고 살까 했더니 못 배워먹고 버릇 없는 꼬라지가 안 되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제는 모두 다 끝내기로 한 상태라서 그런 이야기 듣고 참지 않았어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데리고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잘난 어린 아들이랑 6천만 원짜리 빌라에서 온 식구들 끌어안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제게 전화해서 큰 소리로 호통치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싹싹 빌 줄 알았을 텐데 하고 싶은 말과 속에 있던 말을 다 해버렸더니 그쪽도 참지 않고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나이만 많지 누나가 되어서 이해심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 같은 여자는 며느리로 볼 생각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에 성질머리까지 고약해서 시집이나 갈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네가 얼마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지 보겠다고 끝까지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네네 대답만 하고 말았고요. 제가 나이가 남자친구보다 1살 더 많아서 이해심이 많았을 거라면 본인께서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왜 그렇게 이해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결혼 이야기는 그대로 물 건너가고 파토가 났고 남자친구와 관계는 진짜 끝이 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란 놈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엄마 편을 들던 놈인데 이제 와서 결혼 다 엎어지고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으니까 제게 울면서 전화하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엄마 일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면서 빌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이젠 전혀 곱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오피스텔이니 현금이니 가진 것 하나 없었으면 그때는 결혼이 아니라 저랑 만날 생각조차 안 했겠죠. 처가 덕 보고 마누라 덕 봐서 본인 식구들 호의호식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풀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전까진 제가 나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 별로 없었지만 이번 일로 확실하게 느꼈네요. 여자 나이 30대 중반이면 진짜 본인이 능력이 있건 모아둔 재산이 있건 개밥 그릇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것도 같은 여자인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당하니까 더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젠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진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남자 생각 같은 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처럼 혼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버는 돈 오롯이 저한테 쓰면서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